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트입니다. 5월 11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이 멈춰간다. 폭등은 글쎄, 네. 주간 실거래 지수 보시면 세종시가 엄청난 반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가격은 그래도 마이너스 30% 이상에서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죠. 대구 마이너스 0.15%, 낙폭이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광역시 수도권뿐만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은 어느덧 보합에 접어들었습니다. 부산과 견주어 봐도 인천이 확실히 더 세다. 인구발 좀 받고 있다. 이런 느낌. 전세지수 대구만 지금 현재 파란 모습. 가을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역전세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거래량 하반기, 하반기부터 거래량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흐름, 이 예측을 통해서 폭등은 힘들 것이다. 매물은 여전히 많고 임대 매물도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다는 부분 어제도 짚어드렸었죠. 네, 전세 물량, 월세 물량 오늘 목요일 전형적으로 줄어드는 그 날짜 거래량 84건 신고되었습니다. 저 빨간색이랑 21년과 23년이 왠지 닮았을 것 같다. 그런 관점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까만색 예측 흐름표 보면은 아주 유사하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하반기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한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거래량 예측한 흐름 살펴보시면 3월달 확정 거래량 거의 똑같았죠. 3월 확정 거래량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4월에 예측 거래량 그리고 확정 거래량 또한 비슷할 것이고 5월이 휴일이 이틀이 끼어 있는 영향도 무시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거래량이 1600건대 5월의 거래량은 1600건대가 나올 수가 있어요. 3월에 거래량 피크를 이룬 이후로 거래량은 내리막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폭등까지는 힘들 것이다. 폭등하려면 거래량이 축축축 요 과거의 흐름처럼 여기 노란색 선 한번 볼게요. 2020년 거래량이 2000에서 4000까지 폭등하고 6000까지도 폭등해가는 이 현상. 가격이 많이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점프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1월에서 2월로 갈 때는 800건대에서 1600건대로 거래량이 폭증했어요.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 이후로는 3월달까지 늘었다가 다시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으로 나타날 것이다. 휴일이 하루 끼어 있었지만 2주간의 물량을 한번 집계해보면은 썩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목요일 80건, 84건 좀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거래량 점점 증가하는 모양새가 아니에요. 센트럴 브리지오 8억 9천 또 이곳을 보고 고점은 있고 낮았던 가격을 기준으로 봐서 오른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수성구에 대한 지금 쏠림 현상도 좀 있습니다. 수성구가 확 치고 나가줘야지 다른 구들도 가격이 좀 변동되죠. 네, 2017년을 이후로 봐서도 수성구 지역이 가격을 많이 견인해 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죠. 네. 아직은 힘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거래량 좀 늘어나긴 하지만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특례보 투기 과열지구나 이런 데 묶였을 때 비해서 워낙 거래가 없었으니까 그 부분들이 일부 살아남는 정도 특별히 거래가 폭발하거나 이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성 레이크 프루지오 7억 두산동입니다. 자, CG 수성 알파 시티 동아 IBC 가격 40% 정도 고점에서 CG 효성 100년 가격 1단지 조금 비싼 느낌이죠. 요렇게 고점 대비해서 봤을 때 거의 7억짜리가 6억으로 바뀌었다. 요런 느낌 정도. 네. 조금 비싸다 싸다 요 정도로 느낌 가능합니다.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고층 가격이 고점 대비 29층은 좀 빼고 그래도 5억 후반대까지 올라왔으면 가격 많이 올라온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6억이 넘어가고 다시 7억 가까이 가고 이런 시절이 온다면 관심은 덜해지겠죠. 그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조금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남산 이편의 세상 5억 7천, 버머 태양 아너스 5억 3천, 네, 고점 대비 30%. 수성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요것도 고점이 좀 애매하게 했지만 가격이 5억, 저층과 고층의 가격 차이 10% 정도 나타나는 현상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배 3점 그린 코어 포레스트 5억 초반. 이거 분양가 일반 분양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쌤 네, 그 정도 느낌. 5억 천. 저층이 5억 천. 고층은 한 5억 5천. 이 정도 거래가가 아마 나올 것 같네요.
월성 크루즈요 40평형대 가격 거의 한 30%, 35% 정도. 근데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에서는 잘 사는 편이다. 이런 느낌. 최신축 대명 센트럴 엘리프 저층 기준으로 5억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 메트로팔레스 5단지 30%의 고층. 수성하늘 제르레브 40% 이상인데요. 이 가격이 좀 애매하죠. 법물동 수성하늘 제르레브 가격이 좀 애매합니다. 대국역 화정파크 드림 대형평형 49평형 가격 고점 대비 20% 정도 빠져 있고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가격 4억 6,300. 요 세종시하고 대구에서 국평 중에서 소형평형 중에서 수성구 제외하고 가장 잘 나가는 곳이 세종시하고 쌤쌤이다. 요 정도 느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침산 1차 푸르지오 가격 25% 정도의 고층. 수성 알파시티 청아람 소형평형 4억 5,500. 현대 아이파크 가격 1차죠 1차. 고점 대비 한 35% 정도 빠져서 4억 4,500. 아마 요런 거 매물이 1월 달에 가격이 호가 기준으로 많이 내려왔을 때는 막 3억 8천, 3억 8천 요 정도 가격 나왔었을 거예요. 뭐 10% 이상, 뭐 그 이상 한 15% 가까이 반등 느낌이 납니다. 축곡 3점 그린 쿼터 베스트 40평. 40평 가격은 고점 대비 한 35% 정도 빠져서 4억 4천. 남산이 편한 세상 4억 조금 넘어가는 모습. 요 남산동 대구의 중심과 세종시가 얼추 비슷하다는 느낌. 대구역 센트럴 자이 인근에 워낙 이 입주구 많이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 그렇게 멀리까지 투자는 잘 안 하죠. 인근에 있는 지역들 갈아타기 용도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금매들 싼 가격들 물건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백 인터빌 신고가 한 건 보이고요. 월배역 포스코더샵 40평 1,000만원 평당 1,000만원. 그 이전에는 평당 1,000만원 하면 웬만한 거 살 수 있는데 약간 가격 반등한 느낌은 있습니다. 한 25% 정도 빠졌다고 적어줄게요. 고층 기준으로. 극동스타 클래스 남산 30% 이상 고층. 30% 이상 저층. 동대구 비스타동은 요거 29평형 정도 되나요? 30평형인가요? 4억 2천. 남산 이편한 세상 4억을 조금 넘어가는 모습. 특례보금자리론 받아서 젊은 층들이 30대가 특례보금자리론 받아서 가장 많이 매수했다고 하죠. 그러면 큰 평수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면 요 소형평형들 제법 비싸게 좀 사는 느낌들도 있습니다. 30이라는 공식 여전히 유효한 상태. 극동스타클래스 남산 40%. 현재도 한 중간층 정도 되는데 40% 빠지는 현상. 그러면 좀 괜찮게 샀나? 요런 느낌 있죠. 나머지도 30% 하락. 여전히 급등 느낌 나지 않죠. 어느 정도 반등 느낌은 있지만 급등 느낌까지는 나지 않는다라는 부분. 나머지도 30% 계속 30% 이상 30% 정도 느낌. 3억 이상 거래. 그래도 오늘 80건 이상 거래된 날이라서 제법 나옵니다. 30% 정도 느낌. 나머지도 요런 느낌으로 계속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 건당 거래대금 내려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반등 못했고요. 다른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런 모습. 21년과 23년 닮아 있다면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본다면은 과연 폭등할까? 폭등할까의 퀘스천 마크를 남길 뿐입니다. 6억 이상 거래량에 상당히 일조하고 있는 것은 수성구. 그리고 대형 평형들 거래가 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형 평형을 즐기고 산다는 건 나이 이제 좀 있는 상태에서 은퇴를 한다든지 이런 나이쯤이 되었을 때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관리비도 많이 나가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요번 시기에 많이들 정리하는 느낌? 매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점을 생각하면 한참 높았는데 많이 떨어져 보이니까 이런 느낌이죠. 10억짜리가 7억 간다. 5억짜리가 3.5억 간다. 그러면 훨씬 더 이게 나중에 반등을 한다면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그런지 매수하는 입장이나 혹은 매도하는 입장이나 서로 다른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분양권 4월달 폭발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분양권 매물 개수 한번 집계해 볼 텐데요. 사뭇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거래가 터지는데도 매물이 늘어나는 건 아닐까? 매물이 늘어나는 쪽에 가까울 거예요. 용산자이 국평 기준으로 분양가가 거의 6억 넘어가죠. 이것저것 합치면 6억 3천에 거래되었지만
사실 거의 손에 떨어지는 건 거의 없죠.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이런 경우들도 최근에 분양했던 곳들들 워낙 분양가가 원체 비쌌으니까요. 본동 달석 코하루 더리부 5억 1,044층입니다. 거의 최상층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한창 때 마이너스 0.7억 뭐 이런 매물도 한동안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그건 좀 저층이었던 것 같아요. 6층, 7층 정도 됐었나? 아무튼 가격 대충 그 나머지는 5억 아랫부분 있었고요. 조금 찝찝한 부분은 이 분양권 거래가 5월달 접어들어서 직거래 비율이 현재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이 물건 안 팔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직거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시장을 통해서 잘 거래되면 20% 아래, 20% 이상 올라가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물량이 잘 소화되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 아무튼 5월달 더 집계되는 흐름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세 거래량 아무튼 이제 뭐 한창 때 지났습니다. 근데 그래도 전세 거래량이 좀 양호하게 나와줘야지 이 많은 입주 물량들이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조금 많이 신고되는 것은 뒤늦게 신고되는 것들 있죠. 이거 나중에 과태료 물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고점 대비 수억씩 빠지는 이런 물건들이 연일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4억짜리가 2억 8천, 고점 대비 70% 정도, 4억 4천이 2억 8천. 아직까지도 금리 기존 대출자들은 좀 싸게 느껴지고 높게 느껴지고 신규 대출자들은 좀 싸게 느껴지는 이런 효과들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마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분위기 이렇게 잡으니까 다시 오늘자 뉴스에 가계 대출이 또다시 늘어났다고 하죠. 전월세 비중은 역대 가장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뭐 이런 곳들 위험하다고 계속 시그널을 보내줘서 사람들이 아파트로 옮겨갈까 싶었더니 줄긴 줄어요. 근데 빌라하고 오피스텔하고 이런 곳의 전세가 줄어요. 제가 지난번에 통계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렇다고 아파트 전세에 대해서 또 많이 선호하느냐 하면 아니라는 것이 저 표에서 나타납니다. 대구가 특히 그 수치가 다른 시도보다 좀 낮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폭등은 힘들다. 이 부분까지 생각해보면 반등은 그래 했다 치자. 근데 폭등까지 반등 이게 무조건 좀 지금 안정적인 흐름이죠. 지금 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는데 사람들이 이 투자하는 마음에서 좀 조급증이 생긴다든지 하면 이 무조건 가지야. 위로 가건 밑으로 가건 이 무조건 급격하게 움직인다는 생각에 좀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밋밋하게 흘러간다면 투자로서의 매력은 떨어지겠죠. 좀 급변하는 시기에 좀 먹을 게 있겠죠. 4억 이상 비중 떨어졌고요. 네, 나머지 여기까지. 전체 임대 거래량 이렇게 높아줘야지 신축 입주 많은 곳들까지 물량이 좀 소진될 수 있는데 인천에서 이런 사례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대구도 아무튼 임대인 임차인 부디 분쟁 없이 일 순탄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